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 일상을 바꾸는 물리학의 마법.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사람들이 왜 한쪽으로 몰리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혹은 주방에서 마늘을 까다가 껍질이 손에 달라붙는 순간 그 뒤에 숨은 원리를 떠올려 본 적 있나요? 하시모토 고지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는 이런 일상 속 사소한 순간들을 물리학자의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만두를 빚으며 최적화 문제를 고민하고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충돌을 피하는 법을 벡터로 분석하는 이 책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물리 법칙의 놀이터라는 걸 보여줍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물리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 글에서는 하시모토 고지의 책이 담고 있는 흥미로운 줄거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와 시사점을 부드럽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며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재미와 깨달음으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물리학자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책의 줄거리 일상 속 물리학의 재발견.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는 교토대학교 대학원 교수이자 이론물리학자인 하시모토 고지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친 순간들을 물리학의 렌즈로 관찰하며 쓴 책입니다. 저자는 지하철역, 마트, 주방, 공원 등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서 놀라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쉽고 유머러스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물리학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의 호기심과 독특한 사고방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마치 친구와 수다를 나누듯 복잡한 물리 개념을 친근한 예시로 풀어내며 독자들을 물리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일상 속 물리학의 순간들. 1. 만두피와 만두소의 완벽한 균형. 책의 한 챕터에서는 만두를 만들 때 만두피와 만두소가 남지 않고 딱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물리학적 최적화 문제로 재해석됩니다. 저자는 만두피의 표면적과 만두소의 부피를 계산하며 최소한의 낭비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비율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만두피의 두께를 1로 유지하고 만두소의 양을 10지우로 맞추면 어떻게 하면 재료를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례와 최적화라는 물리학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독자들은 요리도 과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사례는 저자가 일상 속 사소한 행동을 어떻게 물리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2. 에스컬레이터의 병목 현상 분석. 저자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몰리며 생기는 병목 현상을 관찰합니다. 왜 특정 구간에서 사람들이 느려지고 어떻게 하면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를 유체역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물 분자의 흐름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0.5m이고 사람들의 평균 보행 속도가 1m라면 두 속도를 조화롭게 맞추면 혼잡이 줄어든다는 원리를 도출합니다. 저자는 이를 수학적 모델로 설명하며 에스컬레이터의 폭과 사람 간 거리까지 고려해 최적의 흐름을 제안합니다. 이 장면은 복잡한 군중의 움직임 속에도 물리학적 원리가 숨어있음을 독자들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3. 마늘 까기의 미분 원리. 마늘을 까는 단순한 행위에서도 저자는 놀라운 물리학을 발견합니다. 마늘 껍질을 벗길 때 손가락의 힘과 각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효율적인지를 미분 방정식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 껍질의 마찰력과 손가락의 압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며 최소한의 힘으로 껍질을 벗기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냅니다. 이 과정은 미분의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흥미로운 사례로 독자들에게 작은 행동 하나에도 수학이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저자는 이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며 마늘 까기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마트에서의 충돌 회피 보행법.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이를 물리학의 충돌 회피 문제로 접근합니다.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속도를 벡터로 분석하며 최적의 보행 패턴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카트를 0.8m로 밀며 다른 사람의 예상 경로를 예측해 방향을 15도 조정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벡터의 합과 마찰력을 고려하며 마트라는 혼잡한 공간에서도 물리학적 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일상 속 행동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5. 엘리베이터와 중력의 상호작용. 저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느끼는 미묘한 무게감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몸이 살짝 떠오르거나 무거워지는 느낌은 중력과 가속도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를 뉴턴의 제2법칙의 FMA로 설명하며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1m일 때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합니다. 이 사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느끼는 현상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중력과 가속도의 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책은 일상 속 다양한 순간을 물리학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독자들에게 익숙한 공간과 행동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합니다. 저자의 유머와 생생한 예시는 물리학이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핵심 메시지: 물리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읽다. 하시모토 고지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는 단순히 물리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물리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물리학을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정의하며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누구나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책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메시지들입니다. 1. 호기심은 모든 발견의 시작. 저자는 모든 탐구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마늘을 까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평범한 순간에도 왜 이렇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두피와 만두소의 비율을 고민하며 최적화를 탐구하는 과정은 호기심이 어떻게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일상 속 작은 궁금증을 소중히 여기라고 권합니다. 2. 물리학은 삶 속에 녹아있다. 책은 물리학이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행동도 물리학적 원리로 설명되고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트의 충돌 회피는 벡터 분석으로, 엘리베이터의 무게감은 중력과 가속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과학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합니다. 3. 관점의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저자는 물리학적 사고법의 핵심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의 병목 현상을 단순히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유체역학의 문제로 재정의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이런 사고법은 물리학뿐 아니라 일상 속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관점의 전환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배웁니다. 4. 이론과 실험의 조화로운 춤. 저자는 물리학이 이론과 실험, 두 바퀴로 굴러가는 학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늘 까기에서 미분을 발견하거나 마트 보행법을 벡터로 분석하는 과정은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고 실제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만두소의 부피를 계산해 이론적으로 최적 비율을 도출한 뒤 실제로 만두를 빚으며 이를 검증하는 방식은 이론과 실험의 상호작용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학문과 현실의 연결성을 느끼게 합니다. 5. 즐거움이 연구와 삶을 이끈다. 저자는 연구를 취미에 비유하며 수수께끼를 푸는 즐거움이 물리학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 까기의 미분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은 저자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즐거움으로 연구를 이어간 결과입니다. 이 메시지는 학문적 탐구뿐 아니라 삶에서도 열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6. 멘토와 환경의 힘. 저자는 학창시절의 멘토와 학회의 역할이 자신을 물리학자로 성장하게 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교육과 멘토링이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고생 발견의 사이클을 경험하며 성장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도전과 배움이 반복되는 과정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시사점: 일상과 학문의 경계를 허물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는
단순히 물리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다음은 이 책이 주는 주요 시사점들입니다. 1. 일상 속 호기심의 재발견.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순간들의 질문을 던지고 작은 관찰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충돌을 피하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물리학적 최적화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호기심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서 배움을 찾는 태도를 장려합니다. 일상 속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과학적 탐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2. 과학과 삶의 융합. 물리학은 종종 어렵고 추상적인 학문으로 여겨지지만 이 책은 과학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두를 빚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행위가 물리학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미 과학의 무대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의 무게감은 중력과 가속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며 이는 우리가 무심코 느끼는 현상이 과학적 원리로 풀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학을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합니다. 3. 창의적 문제 해결의 도구. 저자가 제시하는 물리학적 사고법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의 병목 현상을 유체역학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사고법은 직장, 가정,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관점의 전환이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4. 학문의 즐거움과 열정의 중요성. 저자는 연구를 취미로 비유하며 즐거움과 열정이 학문적 성취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 가게에서 미분을 발견하는 과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어떻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학문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열정을 추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5. 교육과 멘토링의 가치. 저자는 학창시절의 멘토와 학회의 역할이 자신을 물리학자로 성장하게 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교육과 멘토링이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고생 발견의 사이클을 통해 성장한 이야기는 도전과 배움이 반복되는 과정이 삶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멘토의 조언과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6. 사고의 유연성과 융합적 접근. 이 책은 물리학을 단순히 이론으로 다루지 않고 수학, 공학, 심지어 요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만두를 빚는 과정은 물리학과 요리의 융합이고 마트에서의 보행은 물리학과 행동과학의 결합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독자 반응. 이 책이 남긴 울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는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1.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흥미.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물리학이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재미있는 학문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한 중학생 독자는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은 따분했는데 이 책을 읽고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벡터를 떠올렸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 독자는 엘리베이터에서의 무게감이 중력 때문이라는 설명이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며 일상 속 물리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2. 유머와 친근함에 대한 호평. 저자의 유머러스한 문체와 친근한 설명 방식은 독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블로거는 마늘 가게에서 미분을 발견한다는 발상이 너무 기발해서 웃으며 읽었다며 저자의 독특한 시선이 책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물리학자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유쾌할 줄 몰랐다며 저자의 개성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자의 친근한 문체는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갔습니다. 3. 실용적 사고법의 영감. 일부 독자들은 이 책이 단순히 물리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과 사고의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줬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에스컬레이터 병목 현상을 유체역학으로 푸는 접근법을 보고 직장에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단순화하는 데 영감을 얻었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만두소와 만두피의 최적화 문제는 업무에서 자원 분배를 최적화하는 데 아이디어를 줬다며 물리학적 사고법이 실생활에 유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4.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 이 책은 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어필했습니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은 그림과 쉬운 설명 덕분에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했고, 성인 독자들은 저자의 철학적이고 유머러스한 접근법에 공감하며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읽으며 물리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며 가족 단위 독서로도 적합하다고 추천했습니다. 5. 몇 가지 아쉬움. 모든 독자가 긍정적인 반응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독자는 일상 사례는 흥미롭지만 이론적 설명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초반은 매우 재미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비슷한 패턴의 사례가 반복돼 살짝 지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독자는 이 책이 물리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6.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대.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교육 현장에서 과학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데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물리 교사는 학생들에게 병목 현상과 유체역학을 설명할 때 이 책의 사례를 활용하니 수업이 훨씬 생동감 넘쳤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과학을 싫어하던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물리학에 호기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론: 물리학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상. 하시모토 고지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는 물리학을 통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책입니다. 만두를 빚고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평범한 순간들이 저자의 손에서 물리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변모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기심, 관점의 전환,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물리학적 사고법은 단순한 학문적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독자들은 일상이 과학의 놀이터임을 깨닫고 작은 호기심이 큰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물리학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새롭게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즐거움과 깨달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